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장기 투자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떻게 보면 꾸준히 매달 좋은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방법을 왜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워렌 버핏이 나눈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워렌 버핏한테 이렇게 물었는데요. 당신의 투자 전략은 그렇게 간단한데 왜 아무도 따라하지 않죠? 그러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차곡차곡 S&P 500 ETF를 모으다가도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게 되면 소위 현타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요. 처음 한두 번은 이런 스토리들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부자가 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왠지 나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묘한 심리가 생기게 되죠. 이런 생각 끝에 S&P 500 ETF를 매도하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외식도 줄이고 심지어 커피값도 아까워서 저렴한 브랜드 커피를 찾아 마시면서 투자 금액을 만들고요.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S&P 500 ETF를 차곡차곡 모아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모은 주식을 매도하는 결정은 한순간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렵게 모은 주식을 팔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현타가 오기도 하고요. 빨리 그 자리를 다른 주식으로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막 뒤지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것 같은 그런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런 주식들은 보통 내가 확신을 갖고 매수했다기보다는 잘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지만 누군가 금방 크게 오를 거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 계좌에는 내가 확신을 갖고 있던 주식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주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부터 두 번째 현타가 오게 되죠. 이번에는 아주 큰 현타가 오는 건데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S&P 500이 10% 하락할 때 이런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들은 30% 하락은 기본이고 반토막 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나서 물리게 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보다는 원금 회복만이 목표가 되고요. 의도치 않게 강제 장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강제 장투를 하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봐온 바로는 요즘 같은 하락장이나 횡보장에는 소위 잡주라고 하죠. 이런 잡주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요. 동시에 장기 투자하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단타로 빨리 원금을 복구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단타로 또 20%, 30%더 까먹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다시 S&P 500 ETF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쩌면 돌아오지 못한 채로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S&P 500은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중간밖에 못 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우선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투자 기간이 짧으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으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요. 투자 기간이 30년 정도로 길다고 해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들어주는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적은 투자 금액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S&P 500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이런 분들은 짧은 기간에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엄청나게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고요. 또는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런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버는 일은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S&P 500은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요. 어쩌다 S&P 500보다 좋은 수익률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해마다 S&P 500보다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해는 월등히 수익률이 좋더라도 다른 해에는 월등히 수익률이 안 좋아서 결국 그냥 S&P 500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짧은 기간 동안에 S&P 50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시장 평균보다 좋은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걸 정말 내가 할 수 있을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지루함을 견뎌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루하지 않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건전한 취미 생활을 갖거나 본업에서 연봉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에 도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맘편한 개미님들이시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처음 S&P 500 ETF를 추천해 드릴 때도 주가 상승기인 지금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장기 투자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걸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딱 10년만 한번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맘편한 개미님들께서는 처음에 각오를 잊지 않고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맘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